강해지고 싶다면 반드시 흡수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도 이 세 가지에 대해 멈춰서서 성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정정알여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멈출 줄 알고 방향을 정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편안해진 후 신중히 생각하면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각자는 잠시 멈추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이 생각하기만 하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답을 찾으면 인생에 기반이 생기고 영혼에 나침반이 생깁니다. 그 후에는 전심전력으로 노력하거나 완전히 내려놓는 일만 남습니다. 당신의 삶이 매우 바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는 것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특히 한 번만 들어서는 통달하기 어렵습니다. 제 조언은 끝까지 보고 여유가 있거나 집안일을 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더 편리하도록 공유하고 재생 목록에 저장해 두십시오. 저는 단언컨대 몇 달 안에 당신의 사고는 새로운 차원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고대의 지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아를 내려놓고 주변의 진정한 부자들을 관찰한다면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굳이 일깨워주거나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월등하더라도 어떤 조언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습관이 아니라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음의 표현은 바로 결과를 얻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가르치려 드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을 아끼는 반면 어리석은 자는 세상을 지적하기를 좋아합니다. 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결코 도리가 아니라 그들이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입니다. 한 사람을 일가할 수 있는 것은 조언이 아니라 닥쳐온 재앙입니다. 어리석으면서 자만하고 비천하면서 자존심만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주관적인 의지에 따라 행동하기를 좋아하며 실패하기 쉽습니다. 비천한 사람일수록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우둔한 머리로 주변의 모든 것을 결론 내리는 어리석은 놀이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면에서부터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다음의 사항들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귀인. 당신이 돈을 벌도록 이끌어주고 배우도록 권하며 이상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분발하도록 격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귀인입니다. 대중 앞에서 의도적으로 당신을 꾸짖는 사람은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그는 소인배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을 꾸짖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람, 수만 번이라도 그를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귀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귀인은 당신을 격려하고 인도하며 당신의 시야를 넓혀주고 마음가짐을 바로잡아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가 유하면 사업을 배우고 부모가 강하면 권력에 의지하며 가문이 번성하면 고향에서 발전하고 집안이 가난하면 타향으로 떠나라. 부모님이 유연하시다면 당신은 운명을 바꾸기 위해 사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님이 강하시다면 당신은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의지하여 출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문이 번성한다면 가문의 명성을 이용하여 고향에서 발전해야 합니다. 집안이 가난하다면 기회를 찾기 위해 밖으로 떠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욕망을 버리고 그들의 운명을 존중하라. 사회의 규칙들은 각기 다른 난이도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장벽이며 각자가 단계별로 발전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걸러지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버는 돈은 시간이 아니라 상위 계층의 고수들이 당신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네 번째,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아라.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가는 과정은 끊임없이 가난과 싸우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는 항상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도라는 것은 음과 양의 균형이며 우리는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도 다시 청소해야 하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노동하는 것입니다. 한가해지면 할 일이 없어지고 할 일이 없으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회에 대해 불평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강자의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자가 되고 싶다면 강자가 된 이유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해 깊이 성찰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약자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느 꼬치구이 집이 맛있는지, 어떤 인스턴트 드라마가 유행하는지를 생각합니다. 강해지고 싶다면 반드시 흡수해야 할 세 가지가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도 이 세 가지에 대해 멈춰서서 성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정정할 여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멈출 줄 알고 방향을 정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편안해진 후 신중히 생각하면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각자는 잠시 멈추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이 생각하기만 하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답을 찾으면 인생에 기반이 생기고 영혼에 나침반이 생깁니다. 그 후에는 전심전력으로 노력하거나 완전히 내려놓는 일만 남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물러서는 걸까요? 그들은 순수하지도 극단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일을 해도 순수하지 않고 나쁜 일을 해도 철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간은 원하면서도 약간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을 좋아하며 결국 그 연극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는 게 매우 피곤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에너지 수준과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정보를 거르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며 대신 다른 사람들이 이득을 보도록 당신의 미래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하고 싶지 않다면 강자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먼저 강자의 세 가지, 즉 강자의 마음, 강자의 사고방식, 강자의 인격을 배우고 모방해야 합니다. 배우고 모방하는 것의 본질은 당신의 뇌에 새로운 시스템을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정보 방화벽 시스템. 즉, 우리가 강자가 되려면 우리 뇌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당신은 여전히 원래 위치로 밀려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를 보거나 연예 뉴스를 보거나 쓸모없는 친구들과 잡담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뇌에 쓸모없는 정보를 계속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정신력을 소모하는 동안 기업들은 이익을 얻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층 계급에서 사는 이유는 그들이 여론의 세계 속에서 감정적 공명을 즐기며 살기 때문입니다. 왜 약자들은 여론의 세계에서 살기를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여론의 세계에서는 에너지가 자동으로 약자 쪽으로 기울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소비할 수많은 정보를 만들어내고 당신의 약점을 건드리고 공감대를 자극하여 당신을 감동시키고 눈물 흘리게 합니다. 결국 당신은 정신력을 소모했고 그들은 당신의 눈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므로 강자는 반드시 정보 방화벽 시스템을 가져야 합니다. 정보를 만날 때마다 즉시 차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주도적 학습 시스템. 우리가 쓰레기 정보를 거르는 법을 배워야만 비로소 가치 있는 지식을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오랫동안 축적하면 사회에서 굳건히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를 거르고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강자의 일상입니다. 세 번째 단계, 돈 버는 시스템. 돈을 버는 것의 본질은 하나의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것이고 프로젝트의 본질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대가로 얼마를 받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돈 버는 시스템이 정보 방화벽 시스템과 주도적 학습 시스템에 의존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도 능력이고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는 것도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 자기 관리 시스템. 강자는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운동을 합니까? 당신의 정기신을 소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에 12시간씩 계속 일할 수 있습니까? 평생 한 가지 일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강자에게는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다른 사람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도 그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자는 자신의 감정적 공명의 세계에서 살고 강자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실 속에서 삽니다. 그렇다면 진실이란 무엇일까요? 진실이란 한 사람의 계층이 매일 접하는 정보를 결정하고 그 정보가 그들의 지식을 형성하며 그 지식이 그들의 인식 체계를 구축하고 그들의 인식 수준이 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일하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 사람이 미래에 도달할 계층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생 같은 고리 안에서 맴돌게 하는 닫힌 순환 고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 계급 문화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정기신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이것은 저의 중요한 조언이니 잘 들어주십시오. 첫째, 여자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정기신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것입니다. 고대에 의동하공 한계구심기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자신의 생각, 즉 의념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온몸에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칠정과 유욕은 무한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보 소비가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하고 무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료가 가장 비싸다는 것을 모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대가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피곤함을 느낄까요? 분명히 막 잠에서 깼는데도 여전히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잡다한 생각을 하고 동쪽을 보고 서쪽을 보며 많은 에너지를 잃습니다. 이런 종류의 피로는 사실 정신적 피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인간에게는 정, 기, 신이라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이 순수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정기신을 소모하기 쉽습니다. 깊은 생각을 제때에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정기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참된 기운이 저절로 생기고 정신이 혼란스럽지 않으면 병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생각이 맑고 담백하며 욕망이 없으면 몸 안에 올바른 기운이 순조롭게 흐르고 어지럽지 않으며 정신이 내면에 안정되어 흩어지지 않아 병이 몸을 해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정기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한가하고 할 일이 없을 때 외부의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눈을 감고 자신의 두 손, 두 발, 대뇌를 느끼고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어쨌든 한가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즉시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정신이 집중되기 시작하고 불필요한 생각을 거부하며 마음이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점점 더 내적인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을 단순하게 처리해야 하며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잡념이 많을수록 칠정과 유욕을 끌어들이기 쉽고 몸의 호르몬 농도를 교란시키기 쉬우며 이는 몸의 에너지를 교란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할 때, 특히 사회의 밑바닥에 있을 때는 조용히 지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관련 없는 사람들과 교류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의 문제들을 생각하고 해결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생각을 시작할 때는 입을 다무십시오. 왜냐하면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생각을 멈추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당신은 정신적으로 고갈된 전통적인 인간이 될 것입니다. 정신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 내용은 당신이 삶 속에서 정기신 모듈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작은 일을 절제하지 못하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만약 당신이 자기 관리에 대한 인식이 자신을 통제하고 미루는 것을 거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당신은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3가지 수준의 자기 관리가 있으며 3번째 수준에 도달하면 당신의 인생은 그야말로 최고라는 한 단어로 요약될 것입니다. 첫 번째 수준,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들으면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통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게임을 끊지 못하며 운동 습관도 없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도 없으며 게으르게 눕는 것을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따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익숙해집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욕망의 죄수입니다. 이 단계에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더 멋지게 말하면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핑계를 대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그들은 인생은 원래 짧으니 운명에 맞서 싸울 필요 없이 하루하루 즐기며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통달한 척하고 아무 욕심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삶에 대한 자기 위안과 권태일 뿐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사람들도 자기 관리를 갈망했고 여러 번 도전했지만 실패를 거듭한 끝에 결국 자신의 본성에 순응하여 인간의 본능이 자신의 욕망에 복종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두 번째 수준, 이 단계의 사람들은 이해하기 매우 쉽습니다. 그들은 욕망에 저항하는 사람들로 심지어 인간 본성의 약점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엄격해 보이고 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고행하는 수도자처럼 자신의 목표에 집착하여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으며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자신을 방종할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자신을 통제하는 데 성공한 사람은 목표를 달성한 후 본능에 따르는 반응, 심지어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자신을 책망하고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며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멸하게 됩니다. 세 번째, 수준, 최고 수준의 자기 관리 사고방식.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에 가본 경험이 있지만 대부분은 한 번 이용권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신선함이 사라진 후에는 자신의 게으름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저항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초적 본능은 편안함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누워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먹는 것.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헬스장에 처음 갔을 때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고 그 사람이 매일 규칙적으로 헬스장에 온다면 저는 당신이 가정이 있더라도 운동에 대한 열정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욕망이 집에 퍼져 있고 싶은 욕구를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몸의 변화와 함께 당신은 자신을 만족시키는 즐거움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엔도르핀을 분비하게 하여 지속적으로 쾌감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길에는 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자신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나아진 후에 쾌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루함을 느끼고 자고 싶고 놀러 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정상적인 심리적 요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욕망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사랑하는 새로운 욕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사실 그들은 인내심 덕분이 아니라 공부에서 즐거움을 찾은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아이가 공부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점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이가 공부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지위, 부, 그리고 즐거움을 보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외국어로 소통할 수 있을 때의 즐거움, 글로 세상을 표현할 수 있을 때의 만족감,
혹은 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앞설 수 있을 때의 성취감 같은 것들 말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과 가정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당신이 미래를 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미래를 본 것입니다. 단지 그 미래에 밝은 점이 없을 뿐입니다. 실제로 최고의 자기관리는 결코 인간의 본성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을 따르거나 이용하는 것입니다. 최고 수준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눈의 욕망은 부담이 아니라 비결입니다. 인간은 결코 자신의 욕망을 이겨낼 수 없으며 더 높은 수준의 욕망을 사용하여 더 낮은 수준의 욕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사람들은 사실 게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루하고 할 일이 없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들은 뜨거운 욕망을 찾지 못했습니다. 게임이 그들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매번 휴대폰을 내려놓을 때마다 더 많이 느끼는 것은 후회, 자책, 그리고 공허함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분명 당신을 일깨웠던 많은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용감함, 자신감, 침착함, 끈기, 어떤 스포츠, 어떤 취미, 심지어는 수학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매우 만족스럽게 만들었던 무언가가 있었나요? 그러므로 인내란 자신의 밝은 점을 찾아내고 미래의 그 욕망을 향해 나아가며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때 욕망은 당신의 수단입니다. 이때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은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항상 성공은 과정이라는 말을 의심했습니다. 이제야 이해합니다. 당신이 추구하고 싶은 밝은 점을 명확히 정하면 그 이후의 모든 발걸음, 모든 작은 성취, 모든 고통의 순간이 멋지게 변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고 두 번째 단계의 사람들은 고통에 저항하며 세 번째 단계, 즉 최고 수준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고통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통을 볼 때 즐거움도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고 수준의 자기관리 사고방식은 진정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며 행복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관리라는 단어를 다시 봅시다. 아직도 압박감을 느끼시나요? 왜냐하면 자기관리는 결코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자기관리는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며 그것은 자신만의 규칙, 즉 편안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규칙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봅시다. 당신이 자신의 규칙을 찾아내면 사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규칙도 이해하게 됩니다. 이때 당신은 자신의 규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든 공부에 대한 예시가 바로 교육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신의 연애 상대도 마찬가지이고 동료도 협력 파트너도 예외는 아닙니다. 누가 인간 본성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맛있는 떡을 상상하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은 그 떡이 실현 가능하면서도 매우 맛있을 때입니다. 이 수준 위에는 또 다른 수준이 있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규칙을 사용하여 당신만의 밝은 점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대분기 어느 날 바람과 함께 날개를 펴고 높이 솟아올라 9만 리 하늘을 곧장 나아가네. 인간의 삶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늘을 찌를 듯한 포부와 열망,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네.